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제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 예전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생각은 그 뒤를 따라왔고 침묵이 생기면 마치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내가 빠지는 것 같았고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조금 더 친절해 보이기 위해, 조금 덜 어색해 보이기 위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짧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집에 돌아오면 가슴 안쪽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바닥을 긁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하루가 길어서 그런가 대충 넘겼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말을 꺼냈고 평소라면 제가 이어서 한마디 덧붙였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공백. 저는 그 공백 안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고 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말을 이어갔고 대화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예전보다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감정은 말로 덮이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듣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화가 흐르다 잠깐 멈추는 순간이면 그 정적이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말을 얹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에도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을 섞으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고 설명을 덧붙이면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은 저를 보호하는 장치였고 저를 사람들 속에 붙잡아 두는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하고 돌아온 밤, 집 안은 조용한데 가슴 한가운데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마치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모두 밖으로 흘려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피로의 정체를 말의 양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을 했고 상황 탓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대충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 그 자체보다 말에 실린 마음이 저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말은 대부분 반응이었습니다. 침묵에 대한 반응, 불안에 대한 반응,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묵은 질문에 대한 반응.
말을 하면 그 질문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침묵하면 그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용해질수록 마음이 먼저 불안해졌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말은 저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리는 장막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라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은 크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문장이 스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괴로워지는 순간은 자기 자신과 혼자 마주하지 못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차가운 거울 같았습니다. 말이 많았던 이유는 사교성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풍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을 멈추면 들려올 것 같은 내 안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은 계속 늘어났고 생각은 그만큼 얕아졌습니다. 말을 끝낼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졌고 정작 혼자가 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말로 살아 있었지만 생각으로는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 어느 날부터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불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불편함이 저를 다음 단계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지점에서였습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고요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말이 없으니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음이나 말로 흘려보냈을 일들이 그대로 안쪽에 남아 조용히 무게를 더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편안해지는 일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침묵은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말로 가릴 수 없던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는 숨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괜찮은 척하던 마음, 별일 아닌 듯 넘기던 기억, 애써 중요하지 않다고 밀어냈던 생각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습관처럼 다시 말을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괜한 농담 하나, 의미 없는 질문 하나라도 던지면 이 불편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채 그 불편함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불편함은 폭발하지도 저를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감정은 도망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로 덮지 않아도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날의 제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말을 멈추자 저는 처음으로 그 충돌을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안도, 두려움과 호기심, 피하고 싶은 마음과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 겹침이 저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침묵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례해 보이지 않을까,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말을 줄이자 제 안에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곧 다른 종류의 고요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멈춘 자리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고 그 무언가는 곧 저를 다음 질문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침묵에 익숙해질수록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공백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소리라기보다 기척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말이 끝난 뒤에 남는 숨, 표정이 바뀌는 아주 짧은 순간, 말로 옮겨지지 않은 감정의 결.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제 말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귀가 열렸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망설임이 먼저 느껴졌고 문장보다 그 문장을 고른 이유가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타인이 아니라 제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말을 멈춘 시간 동안 생각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옳고 그름을 서둘러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은 머무를 줄 알게 되었고 머무르는 동안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 속에서 저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생각인가? 반응인가? 이 질문들은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결코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이 줄어서 생각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자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말로 나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말 없이도 나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내가 과연 예전의 관계들을 그대로 품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침묵은 생각을 깊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외부와의 거리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말을 줄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들과의 거리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화가 곧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반응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자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의 중심에 서지 않자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해졌다는 말, 생각이 많아졌다는 말,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거리를 두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건 아닐까, 스스로를 계속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다시 예전처럼 말을 늘려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에 맞춰 웃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보태고 침묵이 생기면 본능처럼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늘린 순간 생각은 다시 얕아졌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익숙한 피로가 어김없이 따라왔습니다. 그 피로는 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스른 데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조용해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이 없으면 어색해지는 사람. 이 구분은 아프기도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자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필요와 기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그 기대에서 한 발 물러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침묵을 채울 의무도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동반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느낌, 연결이 느슨해지는 감각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말을 줄인 대가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질문이 끝까지 저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해진 관계 속에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나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거리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거리 덕분에 처음으로 혼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나는 이 고요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말이 줄어든 뒤 가장 어려웠던 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 있어도 그 고요는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을 말로 쪼갰을 겁니다. 계획을 말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괜히 의미를 붙이며 시간을 다 써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이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요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괜히 자세를 바꾸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머릿속으로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고요는 마음보다 몸이 더 싫어하는 상태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움직임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몸이 멈추자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평온보다 불안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 아무 말로도 나를 설명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마다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 나는 지금 아무 쓸모가 없는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집요했습니다. 말로 가려졌던 질문들이 고요 속에서는 하나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질문 옆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답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의 한 문장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그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사실처럼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고요를 견디는 동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벌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나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말에 의지하던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고요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 불편함마저 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요를 견디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을 하게 된다는 예감. 그 말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그 침묵 역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이 줄어든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조용해졌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전과 무엇이 다른지 굳이 말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의도한 것도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말이 줄어든 뒤 제 삶은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고 하루는 흘러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제 위치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전에 저는 항상 말의 중심에 서 있으려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 발 물러나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말을 줄이자 선택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 지금 필요한 말과 굳이 꺼낼 필요 없는 말, 그 구분이 생기자 말 한마디의 무게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이전보다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말이 적어진 대신 생각은 흩어지지 않았고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으며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성숙해질수록 세상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를 정확히 재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줄어든 저는 그 문장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았던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나를 향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닫힘이 고립이 아니라 안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제가 떠오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던 모습, 말로 자신을 붙들던 시간들. 그 시절의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이 줄어든 대신 생각은 깊어졌고 관계는 가벼워졌으며 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조용해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말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말을 줄인 만큼 삶이 비어버린 게 아니라 삶에서 불필요한 소리가 조용히 빠져나간 것뿐이라는 걸요. 예전에는 말로 나를 설명해야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나는 충분히 여기 있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고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말이 없을 때 비로소 들리는 나 자신의 리듬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말은 줄어들수록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은 덜 흔들립니다. 혹시 요즘 말하기가 귀찮아졌다면,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면 그 변화는 당신이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 쪽으로 가까워졌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줄어든 끝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